결혼을 앞두고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으려고 이제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생리불순도 와봤고 시술을 받았었거든요. 저 이제 지방 분해 주사를 맞는 그게 500만 원을 태운 저는 남편이 당뇨를 앓은 지 좀 오래됐어요. 처음 3개월은 무탄고지를 해봤었어요. 그 딱 치료 식단으로 3개월을 했더니 당화혈이 6%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몸이 너무 좋고 몇십 년간 알아온 알레르기 비염이 없어졌고요. 피부 좀 좋아졌고, 왜냐면 거의 버짐을 필 정도로 피부가 진짜 건조했거든요. 예전에 약간 가뭄 들어있는 것 같은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학 박사고 면역학을 전공했어요. 네. 저는 하기는 이제 약학 박사로 나오긴 하는데 오늘도 소중한 분들 모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정보 전문 채널 지방실 운영하고 계신 여기 양 과장님과 박슈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시 채널에서 영양제 리뷰를 많이 하고 건강 정보를 전하고 있는 양과자입니다. 네, 지방시 채널에서 식재료 정보와 1등 식재료를 많이 골라드리는 박슈가입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지방시라고 하는 현재 구독자가 한 11만 명을 넘어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또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고 되게 좋은 영상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 일을 한 지 얼마 되셨죠? 저희가 보니까 처음 시작은 팟캐스트로 했는데 팟캐스트는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유튜브는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4년째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3년째. 3년 됐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식단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몸도 많이 망가져봤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두고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으려고 이제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생리불순도 와봤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그 웨딩드레스를 입으려고 결국은 식단도 운동도 안 돼가지고 시술을 받았었거든요. 결혼 직전에? 결혼 직전에. 그 얼마였죠, 거기 그게? 500만 원을 태운 전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끝까지 가봤다. 그래서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 건강을 챙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계속 제 식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아니 신혼여행 가서 그 바로 망가졌다고. 네, 바로 망가졌어요. 신혼여행 가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네. 시술은 어떤 거였는데요? 시술은 저 이제 지방 분해 주사를 맞는 거를 해봤어요. 근데 그것까지 했으면 이제 많이 가셨죠? 완전 끝까지 갔죠. 뭐 지방 지방 추출만 안 했을 뿐이지.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 없고 결론은 식단이 근본이 되어야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남편이 당뇨를 앓은 지 좀 오래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발병을 해가지고 이형 당뇨에? 네, 이형 당뇨인데 가족력으로 신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도 투석을 하다가 이제 투석을 하다가 돌아가셨었고 그래서 원래 신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당뇨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식단을 하다 보니까 저탄고지가 나에게도 제 남편에게도 딱 맞는 거다라고 해서 시험적으로 처음 3개월은 무탄고지를 해봤었어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2017년 10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무탄고지를 딱 3개월 하고 남편 당화 혈색소가 그때 9점 몇이었거든요. 와. 약을 먹고 있는데도 먹고 있는데도? 네, 9.3이었던 걸로 원래 그렇잖아요. 오래되면은 네. 약으로도 잘 안 잡히고. 근데 정말 3개월간 치팅 없이 이 식단만 그 야채 탄수 20g만 딱 맞춰가지고 입채소로만. 그쵸. 그 딱 치료 식단으로 3개월을 했더니 당화혈이 6%로 떨어진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몸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tango지 식단은 제가 건강과 다이어트를 챙기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전파를 해드린 거죠. 이제 슈가를 통해서 많이 배웠긴 한데 첫 시작은 저는 원래 책에서 배웠어요. 제가 자기계발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그 타이탄의 도구들 보셨어요? 그 책 좋습니다. 팀페이스. 네,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습관들을 많이 담아놓은 책인데 네. 그 책을 보다가 거의 끝에쯤이에요. 거기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본인의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식단 중에 이 저탄고지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저탄고지라고 돼 있지도 않고 키토제닉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이론의 내용을 보면은
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식단을 하고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식단을 뭐 건강을 엄청 챙기고 있지는 않지만 암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수명이 늘어났는데 내가 살다 보면 언젠가 암은 한번 걸리겠지 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이걸 조기에 발견 안 하면 이거는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큰 원인인데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내 건강관리도 안 하면서 걱정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암 예방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슈가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이제 갖다 줬죠. 이게 혹시 네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니? 라고 하니까 얘가 맞다. 보고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 그럼 나도 할게. 라고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나도 알려줘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재료랑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론적인 거 알려드리다 보니까 네. 이제 같이 룸메이트로 사시는 허귤님도 허귤님이. 같이 하게 됐고, 내가 허귤님한테 야, 이런 식당이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근데 허귤님은 채식주의자였단 말이에요. 페스카테리언. 그러니까 뭐 해산물 정도 먹는데 그래서 그거를 알려줬더니 이 고기 많이 먹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좋은 식재료로 먹고 하는 걸 보고 자기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몸의 밸런스, 그 귤림은 하체 비만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했죠. 첫날 장을 보러 가는데 70만 원어치 산 거예요. 어디서요? 트레이더스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왜냐면 제가 요리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네. 저희 집에 그런 식재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네. 여러 식재료들을 사다 보니까 7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했죠. 이제 뭐 고를 때 모르겠는 거예요. 소세지에서도 뭘 그렇게 중요하게 봐야 될지, 치즈에서 뭐가 더 나을지. 그냥 슈가한테 몇 번 전화하다 보니까 옆에서 귤님이 이거 이렇게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따져서 해야 될 거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이걸 차라리 고르는 방법, 식재료에 대한 리뷰를 우리 그냥 방송으로 만들지 않을래? 라고 해서 네. 이 지방시 채널이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초입니다. 그래서 슈가한테 야, 그럼 이거 우리 같이 해서 방송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슈가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멤버의 이제 제 남편 녹두까지 해서 4명이서 네. 입을 터는 방송을 했죠. 팟캐스트로 다 먹어보고. 다 먹어보고 리뷰, 버터 막 11종 사가지고 먹어보고. 이 중에 뭐가 제일 맛있다, 방탄커피의 제일 맛있는 조합은 뭐랑 뭐다, 막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다음에 베이커리도 다 먹어보고 생크림도 어디 게 제일 낫다. 네, 뭐 여기 건 카라기난이 있으니까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게 2018년이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5년 넘게 흘렀네요. 지금 4년. 5년 차. 5년 차. 아 이제 23년도에 이 방송이 나가는 거니까 5년 차. 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은 정보들을 제가 빼낼 겁니다. 저도 도움이 되시길. 네, 좋아요. 아까 저희가 놓쳤는데 양 과장님께서는 식단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식단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제가 암 예방을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야, 암 예방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몰라. 그렇죠. 모르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어요.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뭐 식재료 요리해 먹으면서 저는 놀랬던 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본연의 맛들을 많이 알게 되고 놀라운 이런 재료들을 접하게 되면서 참 재미있게 식단을 했어요. 한 2년간 되게 요리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식단을 하다 보니까 저는 기대했던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몇십 년간 알아온 알레르기 비염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재채기도 안 하고 코로 숨을 쉬고 있고,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가 원래 어땠어요? 회사에서 하루에 하나씩 약을 먹었죠. 알레르기 약. 알레르기 비염약.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네,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항상 뭐 코를 풀고 있거나. 아니 이거 여담인데 저희 회사가 그 어린이용 콧물 티슈를 팔았었어요. 그게 이제 OTC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가 헐지 않게 코를 자주 풀면 허니까 촉촉하게 만들어준 티슈인데 그거를 회사 직원과 세일을 하면 엄청 쟁였어요. 비염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빨가고 콧물 흘리고, 그런데 맥심 커피에 에이스 찍어 먹고
과자 중독이었죠. 어쨌든 그만큼 심하게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에 쩔어있던 저였는데 네. 식단을 이렇게 일단은 키토 하면은 좀 저가공식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 클린 키토를 거의 맞아, 했으니까 맞아. 클린하게 했으니까 가공식품 끊고 탄수화물을 줄이니까 비염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아졌었어요. 지금 약간 뭐 이런 것 때문이겠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비염 없어졌죠. 피부 좀 좋아졌고 왜냐면 거의 버짐을 필 정도로 피부가 진짜 건조했거든요. 좋아졌어. 지금 피부 진짜 좋으신데요?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좋아진 거예요. 이게? 아니 많이 좋아진 거. 많이 아. 예전에 약간 가뭄 들어 있는 것 같은. 약간 버짐 피는 것처럼 약간 너무 건조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피부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만성 피로에 쩔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몰랐죠. 항상 맞아요. 그 상태니까 내가 피로한지 몰라. 맞아요. 그냥 내가 그 회사 다니니까 피곤한가 보다 하는데 이 식단을 해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제 뭐 가끔 치팅할 때 안 좋아지는 컨디션을 느낄 때 맞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저는 너무 놀랬죠. 사실 암 예방 때문에 했는데 사실 이것 너무 좋아져가지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 오케이.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되게 재밌는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그 두 분께서 일했던 직장이 네. 보통 직장이 아니었더군요. 네,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하고 있었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은 이직을 했지만 지금은 저는 바이오 신약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네. 과장님은 퇴직하셔서 유튜브 전문으로 이제 쉬프트를 하셨는데 네. 저희 둘 다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저탄고지가 좀 더 효율적인 식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개발했던 신약이 초기에는 대사 신약이라서 뭐 고혈압 당뇨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후에는 항암제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 그런 이 신약을 개발하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빨리 됐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저희가 대사질환 신약을 개발했었거든요. 고혈압, 당뇨, 지방간. 아, 지방간까지. 3종 세트를 개발을 하던 그런 팀이었어요. 네네네.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더 빨리 받아들였고 네, 좀 더 공부하기에 좋았죠. 아.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신약을 개발을 하지만 근간은 식단에 있다는 걸 저희도 깨달은 게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네. 그 전문가들 많잖아요. 의사, 약사, 뭐 한의사 그리고 뭐 이런 신약 개발하는 연구원들, 전문가들 많은데 사실 자기 분야만 좁게 해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그랬지. 약만 개발할 줄 알았지. 실제로 우리 건강하고 관련돼서는 사실 몰랐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약사냐? 뭐냐? 뭐 하면은 이런 전문가 타이틀이 있느냐를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네. 사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이렇게 깊게 먹는 식재료나 건강에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역시 몰랐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타이틀을 원하신다면 저희 둘 다 박사입니다. 오. 아 저는 졸업 예정. 두 분 학위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박사 다 하고 취직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회사 이번에 다니시는. 마지막 박사 졸업 예정입니다. 네. 혹시 어떤 학위인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아 저는 이제 이학 박사고 면역학을 전공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하기는 이제 약학 박사로 나오긴 하는데 뭐 하는 연구 내용은 비슷해요. 네, 아, 그럼 약하고 개발. 오늘 제가 박사님 얘기 박사님 아니. 그런 타이틀은 솔직히 그만큼 소용없다라고 방금 말씀드린 거고 네,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네. 네. 자신들의 학위를 이제 까내리고 계시는 박사님.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일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학 교수다, 무슨 영양학 교수다, 무슨 의사다. 사실 그거는 진짜 약간 뭔가를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무언가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 분야의 전문일 수는 있죠. 한 어떤 작은 분야에. 네. 근데 이런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좀 그렇게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느낌 바고 저 역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부 전공은 식품이에요. 식품 영양이요? 네, 식품 공학이었는데 식품공학. 네. 이제 거기서 식품에 대한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 베이스가 있었고 이제 대학원은 면역학으로 전공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식품도 알고 싶었고 제약이나 이런 바이오 쪽도 알고 싶어서 제 전공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와서 그거를 이렇게 써먹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좋지. 또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렇죠. 네. 진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건강한 식단이란 무엇인가요?
건강한 식단은 이제 양질의 지방을 먹고 그러니까 지방도 아무 지방이나 먹어서는 사실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지방을 먹고 정말 양질의 탄수화물을 먹고 나머지를 괜찮은 단백질로 채우는 게 저는 그게 제일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 그러니까 접시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4등분 했을 때 탄수화물은 내 주먹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가공식이면 안 되겠죠. 파스타라던가 밀가루 말고 차라리 밥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고 나머지 주먹보다 약간 더 큰 정도는 단백질. 나머지를 야채 그리고 지방으로 채우는 그게 저는 가장 제가 컨디션이 제일 좋았던 식단이었어요. 양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보니까 제일 중요했던 게 저가공 식단을 한 거. 클린하게 식단한 거. 그게 탄수화물 비율이 뭐 어떻게 됐든 뭐 지금 뭐 산에서 탄수화물만 캐먹는다고 해도 그분이 바로 아프지 않는 것처럼 일단은 가공식품을 완전히 배제하면은 분명히 건강해진다.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비율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저가공을 해서 먹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요 지금은. 클린 식단. 클린 식단. 클린 식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약간 해석이 다양하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는 클린 식단의 기준은 뭐예요? 저는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사실 로우 푸드를 자기들이 요리해가지고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렵다면 어쨌든 첨가물을 최대한 배제한 네.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는 식단, 로우 푸드를, 로우 식재료를. 그 첨가물의 기준에 소금이나 후추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그런 건 안 들어가죠. 그럼 어떤 게 첨가물이에요? 합성 첨가물 그쵸. 같은 거예요. 합성 보존제, 첨가물. 발색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설탕 그다음에 그 당 시럽 같은 게 많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어요. 사실 과당 이런 것들 그런 제품들 전 자연에서 얻는 거 아닌 거. 맞아요. 자연에서 얻어진 거면 그래도 오케이. 합성 첨가물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채널에서 고지에 대한 색을 좀 빼려고 하는 게 고지가 모두에게 정답이 아니에요. 네, 근데 물론 저부터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주로 저탄수를 일단 먼저 하고 지방을 섭취할 거면 본인의 몸에 맞는 거를 섭취를 하는 쪽으로 네.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죠. 그리고 좋은 지방가 그렇죠. 저희 포인트인데. 뭐 적색육 드실 거고 백색육 드실 거고 상관없겠지만 네. 드실 거면 동물 복지, 목초 방목, 우리 식재료실을 올려서 네 그런 게 더 좋다. 사실 저탄고지 이제 내부에서도 약간 그런 이제 인식이 확실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방도 막 먹으면 되는 게 아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좋은 걸 먹어야 된다라는 게 계속 강조되고 있고. 네. 제가 강의할 때부터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꾸 저탄고지를 얘기할 때 입으로 들어오는 건 생각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을 공급받는 방식은 음식과 체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 몸에 지금 살이 많으신 분들이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저탄수 식단을 하고 있을 때 지방을 많이 안 먹어도 내 걸 태우면 되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많이 네, 쓰고 네. 있으면 그게 저탄고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다들 놓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체지방도 지방인데 네. 네,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한테 제안할 때는 몸에 지방 많을 때는 지금 고지할 필요 없다. 맞아요. 이미 여러분들의 몸이 고지다. 그래서 그냥 그거 저탄수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가시다가 감량이 다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탄수화물 비중을 늘려도 괜찮고 어쩌면 늘릴 수도 있다. 그때부터 사실 이제 몸에 있는 지방 거의 다 썼고 그죠. 이제 공복으로 끌어내는 상태가 네.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을 맞춰야 된다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근데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도 처음에 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식단을 할 때 네. 저탄고지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 고지를 빼면은 처음에 포만감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지를 넣어줘서 포만감과 이런 게 오래 유지되도록 해주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그 지방이 태울 수 있지만 네. 먹는 지방을 먼저 태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방을 태우는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사를 좀 연습시켜주는 과정으로서 초반에는 네. 지방을 좀 먹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냥 첫 식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의 첫 시작을 네. 내가 오늘은 내가 뭘로 내 몸을
굴릴 건지를 몸한테 신호를 그치. 주는 게 오늘 이걸 써라. 네, 그러니까 재밌어. 첫 식사를 혈당을 막 자극하는 것들로 시작을 하면서 빵. 오늘 저탄고지 할 거야. 이거는 음, 몸에서 시그널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죠. 시작을 일단 뭐 방탄커피를 드시든 올리브유를 드시든 아니면은 그냥 뭐 계란 후라이에다가 조금 다른 거 추가해서 드시든 하면서 좀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식사로 시작을 하시는 게 몸에게 오늘의 시작의 시그널을 딱 주는 스타트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결국에는 하루에 뭘 먹었는지만 계산해서 비를 나누는데 그러면 안 되고 몸의 입장에서는 한 페이스가 있잖아요. 아침에 이 시간 덩어리 안에서 내가 뭘 했는지 점심 때도 있고 뭐 저녁 때 있을 거잖아요. 지방과 탄수화물 동시에 같이 많이 넣어버리면 지방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메인으로 삼을 때는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고 그러니까 지방을 메인 삼을 때는 탄수화물 좀 애매하게 먹지 말고 제한해줄수록 맞아. 컨디션도 더 괜찮고 섞어 먹지 마라. 맞아. 네, 그게 좀 항상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 포인트에서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방을 저장하는 시그널을 넣어주게 돼서 결국은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내 몸에다 집어넣는 시그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인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다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특집으로 다뤘었거든요. 팟캐스트에서. 결론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 네. 우리 먹어도 같이 일단 그러니까 지방과 탄수화물 같이 먹지 말자라는 네, 게 네. 포인트였는데 맞아요. 지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같이 이미 저탄고지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면 네. 섞어 먹어도 지방을 잘 쓴다. 그럴 수 있겠죠. 이 근데 오래 한 사람이면. 오래 한 사람은 이미 탄수화물이 저장된 글리코겐이 없기 때문에 태울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불씨를 지펴주고 지방을 태우는 거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렇지.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안 좋죠. 그럼 이런 그림이 딱 좋겠다. 그냥 각자의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공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공장의 준비나 상태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럼요. 음식을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 미토콘드리아가 이미 다 녹슬고 이게 손 봐야 돼. 막 WD-40 쳐야 돼.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저탄고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이미 잘 돌아가고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뭘 넣어줘도 몸이 알아서 잘 태우고 쓴다. 연료로 쓰고 할 텐데 이미 많이 망가져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잡는 그치. 식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저탄고지 잘 먹어놓고 그 식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해서 고구마를 먹은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컨디션이 잘 가다가 빡 떨어지죠. 그 고구마를 먹은 그 순간부터 네. 갑자기 그냥 컨디션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이렇게 섞어 먹으면 안 되는 네. 걸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고구마 먹을 거면 다른 시간대에 먹어야 되는 거지. 지금 몸의 입장에서는 지방 처리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지방과 탄수화물 섞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게 미식가이신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지방과 탄수화물과 산도와 뭐 소금의 조합. 그쵸. 요거 세 개 지방, 산, 소금, 물 요 네 개 아니 지방, 탄수화물, 소금, 산 요거 네 개가 딱 그 맛의 사박자거든요.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식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약간 반성해야 되는 거든데 반성, 네. 반성의 타임인가요? 진짜 이거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직장에 다닐 때는 과장님도 제 도시락 메이트였고 같이 도시락 싸서 먹었지. 항상 과장님이랑 남편이랑 저랑 같이 도시락 먹는 이만한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 예전 직장에. 회의실에서 먹었지. 그쵸. 그래서 거기서는 마음 놓고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이해를 해줬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뭐 발령 나고 뭐 이렇게 이직하고 하면서 한 2년간은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탄고지를 하고 있나라고 물어보면은 100% 하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면 거기서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고 또 점심시간에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받는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에는 주로 방탄커피나 올리브유 이런 걸로 먹고 그냥 끝나요. 네. 아침에는 그렇게 끝나고 점심은 일반식을 하는데 골라 먹는 거를 이제 노력하죠. 골라 먹으려고 최소한 면이나 뭐 튀김 같은 거 안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완전 진짜 정제로만 된 떡볶이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밥 같은 거는 일반식 갔을 때 반 공기 그리고 나물 반찬 많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식을 진행하고 있고 저녁은 이제 집에 와서 저탄수 식단으로 가고 있죠. 고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고지가 가능하면 할 거예요? 가능하면 저는 하고 싶어요. 왜요? 왜냐면 지금
컨디션이. 네, 제가 이제 저희는 베스트 컨디션을 겪어봤잖아요. 이제 거기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까진 가지 않았지만 어느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식단 하기 전 그리고 식단 한창 잘하던 때 네네. 지금의 그 사이. 0에서 10으로 찍으면 어떻게 찍을 수 있어요? 지금은 4, 5. 지금은 4, 5 정도? 네, 4, 5. 가장 좋을 때는요? 아니 근데 그 가장 베스트 좋을 때를 컨디션이 10으로 봤을 때. 10이었어요? 네, 10이니까 0에서 10이라고 봤을 때 지금 4, 5니까는 제가 더 이 식단을 잘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아니까 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제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네. 더 또렷또렷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피곤하고. 네. 피로도도 또 다르고 그냥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는 100%할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은 뭔데요? 이제 직장에서 조금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저 유튜브 그 팟캐스트 할 때도 저희 직장은 도시락을 못 사요 막 이런 고민을 많이 주셨는데 엄청 큰 문제예요 이거. 맞아. 저는 그때는 이제 이해 못했어요. 저희가 도시락을 싸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직장을 가보니까 네. 아 이건 이해가 진짜 되지. 큰 문제다라는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일반식을 하지만 골라 먹는 방법이 저의 최선의 방법이죠. 근데 이 부분은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게. 양 과장님은 지금 식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 먹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일이 바빠지면서 그리고 제가 막 지금 해외 나갈 준비도 하고 뭐 이사도 하고 뭐 되게 바빴단 말이에요. 해외 가세요? 네, 해외 이제 2달 남았는데 네, 2월 초에 나가거든요. 공부하러 가시죠. 영양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오. 네, 나가기로 해가지고 영양 공부를 하러 네네네. 유학을 가시는 거군요. 네네네네. 어디로 가시는데요? 캐나다로 캐나다로 갔다 오고 네. 네 그럴 예정인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박사 졸업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되게 바빴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못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식을 하루에 한 끼는 집에서 먹고 하나는 밖에서 나가서 먹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컨디션도 좀 떨어지고 타이트한 저탄고지를 못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거는 클린한 이제 식재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외식이 껴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만큼의 컨디션을 저도 가져갈 수는 없고 지금 원래 10이었다면 지금 한 6, 7 사이? 근데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좀 많이 무너졌다 싶으면 얼른 다시 클린 키토 하면서 맞아. 컨디션을 되돌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있어요. 주중에 이 일반식을 하나씩 껴 넣다 보니까 신기하게 주말에 치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 100% 할먹게 돼요. 그래서 100%. 이건 좀 좋은 건가 생각하기도 하고. 뭐 비슷한 저도 좀 많이 보는데 욕구라는 게 정확하게 막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당기고 있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풀어줄 때 오히려 지속이 더 쉬운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우리가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욕구는 저탄고지를 하고 싶거든요. 맞아. 왜냐면 그 상태가 좋은지 아니까. 맞아. 네. 오늘도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누가 키토 밥상 차려줬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각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그 식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상황상 못하니까 참 아쉽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해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식단 하시는 선배님들도 이런 고충을 겪고 있다는 거를 그럼요. 네. 하지만 끈을 놓지 않고 맞아. 항상 내 컨디션을 체크해가면서 안 좋아지면 얼른 했다가 네. 또 이제 상황 되면은 또 이렇게 안 좋아지면 또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트하게 하기는 그 상황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캐나다로 공부하러 가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부하러 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영양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 어떤 이제 대학에서 1년짜리 코스가 있어요. 영양 이제 교육을 해주는. 네. 물론 거기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코스예요. 이 영양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코스인데 네. 저는 일단 영양의 힘을 알았잖아요. 식단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도 다르고 적용하는 게. 네. 그리고
좀 더 내가 영양을 아예 깊게 공부를 아직은 안 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식단에 대한 공부는 했지만 영양과 그 사람의 체질과 이런 서로의 장기들의 이제 이런 밸런스나 이런 전체적인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공부하고 싶었고, 네. 마침 이런 코스를 알게 됐으니까 가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캐나다로. 네. 그 키토제닉으로 그 혹시 리안 보글이라고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리안복을 리안 키토로 해외에서 유명한 네. 이제 책을 많이 쓰고 이제 주로 여성의 키토에 네.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던 리안 보글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도 이제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시작했다가 아예 이쪽 영양학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들었던 커리큘럼이 이제 가시는 데 있다고 해서 네.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귤님이 찾아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음. 그럼 가볼까 생각한 거죠. 그러면 가서 이후에 혹시 여정은 어떻게 돼요? 그 1년 코스를 하고 나면? 캐나다는 메디컬 닥터 말고 자연 치유하는 의사라고 해서 그 내추럴패스 뭐 세라피 닥터인가 그 ND라고 있어요. 메디컬 닥터 말고 거기도 클리닉을 차려가지고 네.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어. 의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물론 대학이죠. 네. 5년짜리 대학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토플이 가능하다고요. 제가 토플 공부를 그 1년 있는 동안 영양 공부하면서 해서 네. 가능하면 그 대학에 한번 지원해볼까?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좋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거기 가면은 영양 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네. 걸 배울 수 있고 네. 물론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의사가 되는 과정도 있고 그 영양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영양 쪽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네. 가능하면 거기까지 가보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목표를 잡고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1년짜리 과정은 확실히 하게 되어 있고 더 가능하다면 네. 더 많이 팔 계획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럼 저희가 식단으로 많은 거를 고쳤고 많이 나아졌지만 네. 여기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제 추천도 많이 해주시지만 사실 영양제를 받아들이는 그 밭이 밭 상태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 몸이 밭이라고 하면 이 밭이 너무 더럽고 얼룩져 있고 뭐 디톡스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영양제를 먹어봤자 그거는 그냥 비싼 똥 싸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항상 그래서 식단 먼저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영양제 드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 상황상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 거라 되게 저는 이 도전하는 정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죠. 네. 네. 그러면 슈가님은 혹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식재료 1등 추천 영상을 꾸준히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네. 2022년에는 몇 개 올리고 좀 뜸했어요. 다른 걸 많이 하느라고. 근데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것 중에 인기 있는 컨텐츠들을 보면 진짜 기본이더라고요. 한식, 간장, 된장. 네. 그 다음에 어간장 이런 그러니까 기본 음식 베이스들을 되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만들고 이것부터가 좋은 거 하나하나씩 바꾸고 내 찬장에 있는 요리 재료 바꾸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인스타 팔로워들을 보면 주로 아이 엄마가 많으세요. 제가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피드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뭘 먹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있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을 챙겨주면 이 사람은 정말 커서 맞아요. 엄청난 자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슈가님이 어릴 때 너무 건강하게 먹어서 네. 사실 우리 이제 지방시 멤버 중에 뭘 검사하든 제일 기본 건강 체질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저희 엄마가 저를 얼마나 잘 케어를 해줬었고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내용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놓지 않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생일 파티를 갔는데 그때 피자를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클린했는지 몰라요. 5학년 때요? 네, 와. 그때까지 피자 햄버거를 먹은 적이 없어요. 와. 엄마가 항상 밥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 피자를 이제 다들 맛있다고 먹으니까 먹고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완전 100% 한식으로 먹고 자랐었어가지고 그 집에 와서 앉아서 토했어요. 그럴 정도. 네. 그리고 저는 치킨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먹고. 와. 네. 이렇게 해야지 기본 건강이 갖춰진다. 그러니까 사실 집밥 클린한 재료로 만드는 집밥이 가장 좋은 식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진짜 하는 게 꼭 필요한데 맞아요. 이 식단은 우리가 아무리 권하고 싶어도 일단 요리에서 걸리니까 맞아. 맞아요. 거기에서 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식재료 추천도 해드리고 네. 요리 쉽게 하는 식재료도 추천해드리고 방법도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가스불을 켜고 해야 맞아요. 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좀 고민인 오.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모든 일이든 주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하는 게 내 건강을 얻는 일이고요. 이걸 안 드리고 그냥 사 먹고 밖에 있는 걸로 외식으로 때우고 하는 게 결국은 남들보다 빨리 건강을 잃어버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너무 귀찮지만 정말 항상 생각하고 계셔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식단을 해보면서 또는 공부를 할수록 이 모든 거의 시작은 주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리하세요? 요즘엔 제가 콘텐츠에 집중한다고 약간 집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좋아요. 그쵸. 집에 집밥 먹게 되니까. 네. 저도 그건- 중간에 코로나가 진짜 심할 때 재택할 때가 있었어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치. 집에 있는 식재료 네. 먹고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일하고 빨리 점심 이렇게 해서 맞아요.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밖에서 먹으면 15,000원을 내도 내가 좋은 음식을 못 먹잖아요. 맞아요. 나 진짜 요즘 사 먹을 때 진짜 후덜덜해요. 물가가 정말 미쳐가지고 맛도 이제 그거 아세요? 불만족스러워. 음, 내가 집에서 좋은 식재료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네, 밖에서 맞아. 먹으면 이제 맛까지도 불만족스럽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와서 식당 이렇게 꺾으면 거기에 그 식자재들 쌓여 있는 거를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저는 그 말통으로 된 기름통을 볼 때마다 맞아요. 내가 저거 먹었어. 이게 있어요. 나는 그 계란들 보면서 그 진짜 콩기름 사번 계란 이러면서 그런 거 있죠, 사실은. 네, 맞아요.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건 내가 최대한 많은 끼니를 직접 할 수 있는 거. 네. 아니면 하루에 한 끼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게 좀 답이겠죠? 네,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거예요. 이런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요리에 아예 관심도 없고 해봤자 라면 끓이는 거, 계란 후라이 하는 거, 그리고 냉동볶음밥 볶아 먹는 거. 예전에 네.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걸 볼 때 이걸 영양소라고 안 보고 에너지라고 봤어요. 단지 연료. 내 몸을 굴리기 위한 연료라고 봤는데 그게 아주 큰 착각이었다는 걸 이제 식단하면서 알게 됐죠. 수입차는 프리미엄 연료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차인 거예요. 좋은 거, 네. 좋은 거 만들어서 넣어줘야지. 네. 지방식 채널에서 네. 가장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은 게 영양제랑 식재료입니다. 네, 네. 맞아요. 영양제 그냥 일반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일반 사람한테 추천한다면 어떤 것들 먹는 걸 추천해요? 어,